그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일 수 있어요. 저는 그런 곳들도 다 내놨어요. 매도를 한다면 혹시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매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가격이잖아요. 보통 우리가 그 시세만큼 또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욕심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분위기 따라 다른데 만약에 내 매물 말고 다른 경쟁자가 많지 않고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다 했을 땐 당연히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처럼 거래가 잘 안 될 때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힘들겠죠.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라 생각해요.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를 5억을 받아야 돼. 시세도 5억이야.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고 난 몇 천만 원 더 내려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전제되어야 될 게 저는 항상 매도를 할 때 이거 그냥 팔고 그 돈을 취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에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는 조건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이걸 팔아서 조금 손해볼 수는 있어요. 근데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곳에 갈아타기를 할 때 더 좋은 걸 사두잖아요. 충분히 했지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활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정도에 이제 팔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적정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뭐 얼마에 팔면 될까라고 했을 때 많은 부동산 소장님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팔게 말을 하거든요. 그렇게 해야지 성사가 잘 되니까.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파악할 게 아니라 역할을 바꿔야 돼요.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약간 매수자의 역할로 부동산 연락하는 거예요. 요 집을 사고 요런 아파트에 뭐 요런 매물을 사고 싶은데 얼마 정도 살 수 있을까요? 라고 했을 때 또 들리는 말이 있잖아요. 매도자 역할로 했을 때 들었던 시세, 매수자로서 들었던 시세를 합쳐가지고 적정한 가격선을 일단 정하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또 팔 때는 한 군데만 내놓으시면 안 돼요. 최대한으로 많이 내놓는 게 중요해요. 어떻게 보면 소장 그 부동산마다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죠. 부동산 입장에서도 내 매물이어야지 더 잘 해주잖아요. 최대한으로 이렇게 뭐 전화로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. 문자에다가 구체적인 내 매물의 상황을 다 적어요.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적고 뭐 옵션이 있으면 확실하게 옵션이라던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 다 적으시고 사진도 되게 중요해요. 평소에도 많이 찍어 두시거나 만약에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주고 있다 했을 때 그럴 때는 미리 사진을 많이 찍어 두시면 좋아요. 구조나 이런 게 잘 드러나는 사진 찍어가지고 첨부를 해서 보내면 소장님이 딱 그냥 그거 문자 하나 봐도 다 파악이 돼요.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홍보하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여유 있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너무 내가 급하게 팔려고 하면 더 급해지거든요. 내가 급하면 가격을 더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어요. 조금 더 내가 여유 있게 그렇게 좀 이거 계획을 하시고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군데 부동산에 내놓으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어디까지 내놓는 게 좋을까요?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도 했어요. 만약에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이곳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. 여기보다 좀 더 못한 동네. 그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일 수 있어요. 저는 그런 곳들도 다 내놨어요. 보통은 이 아파트 인근에만 내놓거든요. 그러면 안 돼요. 저도 이렇게 물건을 팔아보면서 느꼈던 게 그 아파트 인근에서 팔아주는 것보다 제가 사는 것보다 좀 더 못한 아파트에 그런 부동산 소장님들이 팔아준 경우가 더 많았어요. 네, 그래서 최대한 그런 곳들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동산에도 많이 뿌리시는 게 좋고 문자는 쉽잖아요. 50군데 최대한 100군데라도 뿌리시고 이걸 안 팔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. 네이버 부동산 실제로 거래되는 건수 보면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체크를 해요. 체크를 하시고 다시 또 그 문자를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돼요. 팔릴 때까지. 결국에는 노력이 필요하겠죠. 그렇게 해서 연락 좀 자주 드려가지고 내 물건을 인지하실 수 있게 이렇게 부동산에 연락 계속 하시고 뭐 아니 전 찾아간 적도 많아요. 너무 답답해서 찾아가서 요새 안 보러 오냐면서 최대한 저를 좀 많이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을 해야지 거래가 안 될 때는 팔 수 있는 것 같아요. 요즘에 거래량이 급감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. 그런데 이럴 때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진짜 투자를 한다 하면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저는 요즘 같은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너무 낮아요.
근데 저희가 만약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투자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그러면 그게 보통 저희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되잖아요. 근데 전세가가 너무 낮으니까 웬만한 곳들이 투자금이 뭐 4억, 5억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이걸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로 접근하기는 힘들 수 있고요. 대신에 저는 공부는 많이 해두시면 좋아요. 나중에 결국 타이밍이 올 때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이 갭이 줄어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당장 살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사도 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될 거예요. 근데 그 사전 작업을 지금부터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. 계속 현장 다니고 공부하면서 내가 나중에 사고 싶은 아파트를 추려놓는 거죠. 그 작업을 해놓으면 정말 전세가가 따라 붙어줬을 때 그때 정말 내가 나는 누구보다 더 빨리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요즘 같은 시장은 실거주자 측면에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도 좋고 첫 내 집 마련하기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가격이에요. 가격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저렴해졌거든요. 지금도 그런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도 내 집 마련하면 안 된다, 뭐 몇 년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내 집 하나는 저희가 보통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. 집을 사시면. 그러면 지금 내가 일단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냥 여기 살면서 다시 이곳에 흐름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 기다릴 수 있잖아요.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요즘에 제가 이런 부동산에 소장님들께 연락 많이 드려보면 확실히 실거주자분들이 많이 사요. 전반적인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그래프에 찍히는 그 거래들이 대부분 실거주자들이에요. 제가 왜 이렇게 실거주자분들이 요즘에 집을 많이 사나요? 라고 했더니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고정금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금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딱 요 금리로 조금이라도 낮게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잖아요. 가장 큰 거예요. 그리고 이분들이 그 전에 시장보다 계속 지켜봤잖아요.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나는 못 산다 생각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몇 억씩 뚝뚝뚝 떨어져요. 그런 분들 입장에 솔직히 전국을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. 내가 평소에 살고 싶었던 곳, 갈아타기 하고 싶었던 그런 곳만 봐도 돼요. 그래서 당장 내가 집을 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부동산에 전화 한 통 걸어서 요즘 분위기 어떤지,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, 뭐 급매물 있는지 이런 것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투자금을 저희가 일단 모아야 되잖아요. 그때 돈을 안 아끼시는 분야랑 그래도 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나는 뭐 옷 사는데 돈을 안 아낀다, 뭐 여행 가는데 돈을 안 아낀다. 돈을 아끼지 않으시는 곳과 또 돈을 아끼시는 곳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특히 신혼 때 정말 절약을 많이 했었어요. 그때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내 집이 없으니까 그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럴 때도 가장 돈을 아끼지 않았던 건 저에 대한 투자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옷을 산다거나 좋은 차를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 같은 거. 책은 제가 돈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때 도서관도 많이 이용했지만 정말 저에게 필요한 책들은 저는 돈을 안 아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계속 제가 구입해서 정말 손으로 줄을 다 그어가면서 제 것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. 특히 부동산 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런 도서관 이용해서 빌려서 많이 봤어요. 근데 그게 내 책이 아니니까 계속 못 보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내가 이 책은 진짜 내 인생 책이다 이런 책이 있으면 구입해서 계속 책상에 두고 봤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제가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장비를 구입하는 건 돈을 안 아꼈어요.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건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저희 구독자나 제 팬분들이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편하고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. 카메라나 뭐 마이크라던가 약간 그런 장비? 이런 걸 하는 것에는 크게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반대로 제가 돈을 되게 아꼈던 것은 제가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되게 많이 아꼈어요. 특히 옷 같은 것도 지금도 그렇게 되게 유명 브랜드나 명품이나 그런 거 사진 않아요. 명품이나 뭐 내가 되게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런 거치대에 대해서는 돈을 크게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세비티님, 투자하시기 전 삶이랑 지금 현재의 삶이 좀 어떻게 바뀌셨는지 궁금해요.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. 그 이유가 투자를 하기 전에는 항상 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저도 돈을 벌었잖아요. 맞벌이였거든요. 맞벌이였는데 겨우 나는 오르지도 않은 내 집 하나 있었고 매달 대출금 갚아야 되고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아이들 교육비 나가고 하면 정작 저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. 항상 이게 통장을 보면 월급날 다가올 때까지는 돈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카드를 쓰기도 하고 항상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어느 순간은 너무 막막했어요. 뭐 남편과 저 2명만 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있잖아요. 나중에 애들이 뭔가 어떤 걸 하고 싶다 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럴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어요.
싶었어요. 근데 지금 내가 사는 곳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. 부모로서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항상 걱정을 많이 했어요. 돈 걱정. 돈 걱정을 많이 하고 나도 열심히 살고 남편도 열심히 사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걱정을. 이게 한계가 있어요. 월급을 받는 것에는. 투자를 하면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월급은 누군가 나에게 주는 것이고 난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투자는 그걸 결정을 내가 하잖아요.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데 이거 잘만 하면 내 자산의 크기를 훨씬 더 키울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. 그걸 하면서 내가 돈에 대한 걱정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. 그게 너무 기뻤어요. 그 방법을 찾았다는 게.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것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공부를 하면 느꼈던 건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졌다는 게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너무 재밌었어요. 인생이.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? 뭔가 주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되게 능동적으로 내가 바꿔갈 수 있다는 걸 투자를 통해 되게 많이 느꼈어요. 그러면서 되게 자신감이 생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막 바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퇴사도 제가 결정해서 퇴사를 한 거잖아.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뭐 강의를 한다거나 유튜브나 뭐 책을 낸다거나 모든 게 제가 선택해서 이루어지거든요. 그게 너무 다른 인생인 거예요. 제 생각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고 제 삶이 바뀌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바뀌고 있고 근데 이게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요. 근데 바뀌는데 이게 되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제 삶이 바뀌거든요. 그 시작이 투자였어요. 부동산 투자였고 그 방법론을 익히면서 이게 뻗어가요. 이게 책도 쓸 수 있었고 유튜브도 하고 계속 이게 바뀌거든요. 인생이 뭐 다양한 제가 지금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.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